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늘은 제가 대구미술관을 다녀왔는데 아주 멋진 전시회가 4개나 하더라고요. 1층 전시관에서 때와 땅이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근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어요. 제 방에 벽만큼이나 큰 그림이 많았는데 특히 풍경화가 많았거든요. 멀리서 실눈 뜨면서 가만히 쳐다보면 마치 제가 그 그림 안에 있는 느낌이 들고 몇 분이고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좋았던 게 이중섭 작가의 그 은박지 그림들이 몇 점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 손바닥만한 은박지 종이에 그린 그림들인데 이 작은 종이 안에 정말 빽빽한 선들로 그림을 막 그려놨더라고요. 보존이 잘못되었는지 약간 구김도 있고 한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좋은 영감을 받고 와서 오디오북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노란 얼굴 2부까지 읽어드렸죠? 아니다 1부까지 읽었네. 이번 2부 차례인데 오늘도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그 얼굴 생김새를 눈여겨볼 순 없었습니다만 그 얼굴은 극히 부자연스럽고 살아 숨쉬는 얼굴과는 무척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몇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지요. 그러자 그 얼굴은 획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마치 누가 등 뒤에서 얼굴을 낚아챈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난 5분가량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해 보았죠. 그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얼굴 색만은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송장의 살갗처럼 노랗고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치 나무 껍질처럼 굳은 얼굴이었죠. 난 견디기 어려운 궁금증 때문에 저택의 새로운 입주자를 좀 더 똑똑히 봐두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현관을 두드렸더니 곧 독살스러운 얼굴에 키가 큰 여자가 문을 열곤 북부 지방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묻더군요. 무슨 일이신가요? 난 내 집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난 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방금 이사를 오신 모양인데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해서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요청하겠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곤 내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난 불쾌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창가의 얼굴과 여자의 괘씸한 태도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경이 날카로운 편이라 창가의 그 얼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내가 받은 그 섬뜩한 느낌을 아내에게 맛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잠들기 전에 그 저택에 사람이 들어왔더군 하고 말해주었지만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난 한번 잠이 들면 깊이 자는 편이라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고 아내가 놀려댈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밤은 초저녁에 겪었던 일도 있고 해서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제가 선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몽롱한 잠 속에서 누군가가 방 안을 서성거리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아내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망토를 걸치곤 모자를 손에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 아내가 한밤중에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 그 이유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에 비친 아내의 여벌구를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고서 입을 다물고 말았죠. 아내의 얼굴은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던 겁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망토에 단추를 채우는 동안 흘끔흘끔 내 쪽을 바라보며 혹시 내가 잠이라도 깨지 않을까 살피는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생각했는지 발소리를 죽여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모서리를 주먹으로 두드려서 내가 정말로 잠에서 깨어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중 시계를 꺼내어 보니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무슨 일로 깊은 밤 3시에 집을 빠져나갔을까? 난 약 20분가량 곰곰이 그럴 만한 이유를 이것저것 머리에 떠올려 보았지만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방 안에 들어오자 난 몸을 일으키며 물었죠.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 거요?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죠. 난 그 비명 소리와 놀란 표정에 마음이 혼란해졌습니다. 아내가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상시에 아내는 솔직해서 비밀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자기 방에 들어오다시피 하고 남편의 말에 기겁을 하며 비명까지 지른다는 것은 실로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는 억지로 웃음을 띠면서 말하더군요. 잭, 잠에서 깨어 있었군요. 누웠다 하며 업어가도 모르는 양반이. 난 다시 한번 물었는데 아내는 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놀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아내는 대연스럽게 말을 하면서도 망토의 단추를 여는 손은 떨리고 있었죠. 하기야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실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숨이 막히도록 답답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숨이 막혀 죽었을지도 몰라요. 잠시 바깥을 서성거렸더니 이젠 살 것 같네요. 아내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도 눈은 한 번도 내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소리도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란 것은 뻔했죠.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만 마음속에는 먹구름 같은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어디를 다녀왔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 이상 더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은 런던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머릿속이 어지러워서 사업 같은 건 생각할 기분이 아니었죠. 아내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심란한 듯 가끔 탐색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곤 하더군요. 내가 자기 말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기에 안절부절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침 식탁에서도 우린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난 식사가 끝나자마자 곧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 머리를 식히며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산책을 나갔죠. 그러다 보니 마을에 가까운 공원까지 갔고 그곳에서 1시간가량 앉아 있다가 정오가 넘어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연히 또 그 저택 앞에 지나게 되자 어제 본 그 기이한 얼굴 생각이 나서 혹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문이 벌컥 열리며 아내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역시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들어가 몸을 감추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나에게로 다가왔죠.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엔 피기가 가시고 눈엔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 잭. 이번에 이사 온 분에게 인사하러 온 길이에요. 왜 그런 얼굴로 저를 보시죠? 뭐 못마땅한 일이라도 있나요? 있지. 당신이 어젯밤 갔던 곳은 여기구려. 그런 억지를... 여기에 왔었지. 난 알고 있어. 밤중에 사람을 찾아가다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곳에 온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거짓말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시치미를 뗄 수가 있지? 당신은 벌써 목소리까지 달라져 있어. 내가 당신을 속인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어디 이 저택에 들어가 문제를 확실히 합시다. 안 돼요, 잭.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내는 내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언젠가 다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저택에 들어가면 불행이 뒤따를 뿐이에요. 내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내는 미친 듯이 나를 부둥켜 안고 호소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잭. 믿어주셔야 후회를 하지 않아요.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숨기고 자시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대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세요. 굳이 이 저택에 들어가시겠다면 나와는 끝장이에요. 아내의 애원이 너무나 심각하고 애절했기에 난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양보를 했죠. 조건부로 당신의 말에 따르리다. 이런 비밀은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오. 다신 밤중에 집을 빠져나가거나 나를 속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굳게 약속만 한다면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캐묻지 않을 테니까. 그제야 아내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자,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내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뒤돌아보니 그 노란 얼굴이 2층의 창 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낫도깨비 같은 것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전날의 그 무례한 여자와 아내와는 어떤 사이일까요? 그런 수수께끼가 밝혀지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간 난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는데 아내는 약속을 충실히 지켜주었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아내가 약속을 어긴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날 나는 런던에 갔었습니다만 늘 3시 36분 차로 돌아오던 것을 1시간 일찍 2시 40분 차를 탔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가정부가 놀란 얼굴로 현관에 달려나왔습니다. 집사람은 어디에 있지? 내가 묻자 가정부는 허둥거리면서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산책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다시 짙은 의심의 먹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급히 아내의 방으로 달려 올라가 보았으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집 가정부가 급히 밀밭을 가로질러 그 저택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난 모든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틈에 저택에 가 있다가 내가 오면 알려달라고 가정부에게 일러두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곤 밀밭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내와 급히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만 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저택엔 내 생활을 위협하는 비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어찌 됐든 그 비밀을 들춰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저택에 이르러 난 노크도 없이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좀 기분이 신나 있었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읽은 것 같은데 급하지 않았나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